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출판사 북싱크에서 펴낸 김직 지음의 50대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입니다. 프롤로그. 찬란하게 빛나는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퇴직 연령은 50대 중반이다. 우리나라 사람 평균 수명이 80인 지금 이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약 25년을 직장 없이 살아야 한다. 20, 30년 전만 해도 50대는 중노인 측에 속했지만 지금의 50대는 혈기왕성하다. 앞으로도 10년 동안은 쌩쌩하게 일할 수 있다. 그런데 직장 없이 살아야 한다니 이건 고통이며 고행이라 할 만하다. 그렇다고 어디다 대고 하소연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일감 나누기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 중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다. 다행히 지금껏 해오던 일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비록 수입이 적더라도 감지덕지 해야 한다. 이는 마치 행운과도 같은 일이니까 말이다. 나아가 자신이 전공한 일을 계속할 수 있다면 이건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퇴직 후 재취업을 한다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주로 식당을 열거나 프랜차이즈 업종에 몰린다. 그런데 이 또한 쉽지가 않다. 열의 8분 중도에서 문을 닫는다. 하루아침에 극빈층으로 추락하고 만다. 가정은 깨어지고 사랑하는 가족은 뿔뿔이 헤어지기도 한다. 한마디로 비극이 따로 없다.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가급적 돈을 투자해서 하는 일보다는 몸은 힘들더라도 수입은 적더라도 재취업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퇴직금은 그대로 간직할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지금은 그게 현명한 일이다. 50대는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자녀들을 결혼시키거나 대학에 다니는 자녀들 뒷바라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슨 일이든 해야만 한다. 설령 가정 경제가 좋다고 해도 일 없이 지내는 것보다는 일을 하는 것이 삶에 활기를 주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찬란하게 빛나는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는 첫째, 자존감을 지켜야 한다. 자존감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게 한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면 자신을 함부로 여기지 않아 자기 개발에 열정을 다하게 된다. 그러면 인생 후반기 제2의 기회는 반드시 온다. 둘째, 낡은 마인드를 새롭게 리모델링해야 한다. 낡은 마음, 낡은 생각은 버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으로 채워야 한다. 셋째, 인생에는 연습이 없다.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은 열정을 불태워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넷째,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 지적으로 늙어간다는 것은 스스로를 대접하는 것과 같다. 나이가 들어 지성미를 갖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멋진 일이다. 다섯째, 사랑하는 이들과 더 많이 함께하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라.
사랑하는 이들이 자신 곁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6째, 똑똑하게 문화생활을 즐겨라. 문화는 창의적인 생각을 드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매우 유익한 삶의 비타민이다. 7째, 못다 이룬 꿈을 위해 남은 열정을 불태워라. 못 이룬 꿈을 이루는 것은 신나고 감사한 일이다. 혹여 꿈을 이루지 못해도 열정을 바쳐 시도했기에 후회는 남지 않는 법이다. 찬란하게 빛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오직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50대는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접어드는 시기이다. 정신과 육체가 건강해야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정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독서가 필수이다. 독서를 하면 생각하게 되고 생각의 근육을 키워줌으로써 창의성을 길러준다. 창의성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든 창의적으로 생각하려고 해 생각이 젊고 아이디어가 뛰어나다. 또 독서는 치매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그리고 육체를 건강하게 하려면 매일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일주일에 3일을 30분씩만 운동을 하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어 피로를 없애주고 근육을 탄탄하게 하여 건강한 몸으로 활기차게 50대를 보내면 물론 60대 이후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고 한다. 성공한 인생은 많은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누리고 이름을 내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만이 아니다. 자신이 행복하고 후회가 없다면 그 어떤 일을 하며 살더라도 그 사람은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다. 삶은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인생은 2번 다시 오지 않는 흘러간 강물과 같다. 자신에게 행복을 선물하고 사랑을 선물하는 찬란하게 빛나는 50대가 되라. 나를 지탱하는 힘. 끝까지 자존감을 지켜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자신의 존재성과 가치에 대해 애착을 잃어간다는 것이다. 언제나 푸른 청춘인 줄 알았는데 흰머리가 듬성듬성 생기고 팔다리에 근육이 빠져 힘이 없어지면 공연히 서글픈 마음이 든다. 눈물 없던 남자들도 슬픈 모습을 목격하거나 드라마를 보다가도 우는 횟수가 점점 늘어난다. 젊은 시절 소위 잘나간다는 사람들도 퇴직을 하고 나면 쌩쌩하던 패기는 가뭄에 축 처진 플라타너스 나무 이파리처럼 시들거리고 하루하루를 초조한 마음으로 보낸다. 현직이라는 자리가 사람을 쌩쌩하게 만들기도 하고 시들거리게도 만든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현상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어깨에 힘이 빠지고 아내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친구와의 만나는 횟수도 점점 줄어든다. 자신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공연히 자신이 못나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자신감을 잃게 되고 그것이 심해지면 우울증에 걸려 비감한 생활로 인해 마치 인생의 패배자처럼 자신을 여기게 된다. 이는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퇴직을 한 남자들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과 같다. 자신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이 들면 떨치고 일어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세월 동안 상실감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불만스럽게 여겨 불행한 삶의 늪에 갇히게 된다. 자존감을 기르는 비법. 자존감은 얼마든지 기를 수 있다.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은 없다.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확연히 달라진다. 다음은 자존감을 기르는 비법이다. 자존감을 기르는 7가지. 1.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2.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음을 마음에 새겨 언제나 자신의 가치를 존중히 하라. 3. 부정적인 마인드는 쓰레기통에 버리기. 4. 자신을 소중히 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기. 5.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고 여겨라. 6. 사사로운 일에 마음을 쓰거나 집착하지 않기. 7.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고 믿고 실패를 패배라고 생각하지 않기. 이상 7가지를 마음에 새겨 실천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존감을 지켜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을 무기로 하여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잃지 말아야 할 게 자존감이다. 세월의 무게에 짓눌리게 되면 매사에 의욕을 잃기 때문이다. 특히 50대는 인생에서 가장 버거운 시기이다. 이 시기엔 자녀들 대학 공부를 가르치고 결혼을 시키는 등 가정적으로 돈 쓰는 일이 많다. 또 퇴직을 하는 일이 가장 빈번한 시기이기도 하다. 마음과 몸이 가장 고달픈 시기인 50대를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더더욱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자존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잘못되게 할 수도 있다. 나아가 자존감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게 하는 귀하고 소중한 마인드이다. 걱정은 만병의 근원. 걱정을 물리치는 법. 나이를 먹어갈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별일도 아닌 것에 대해 걱정을 사서 하는 것이다. 기우라는 말이 있듯 공연히 쓸데없는 걱정에 매이는 것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걱정이야말로 백해무익 그 자체다. 이에 대해 자기개발 전문가이자 동기부여가인 노만 V. 피일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장 걱정에 시달리지 말아야 한다. 장 걱정이란 건강하지 못한 마음에서 오는 파괴적인 습관에 불과할 뿐이다. 누구나 태어나면서 장 걱정하는 습관을 갖고 있지 않다. 장 걱정이란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모든 습관이나 후천적인 태도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러므로 장 걱정도 우리 마음에서 얼마든지 털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노만 V. 피일 박사의 말에서 보듯 걱정은 파괴적인 습관일 만큼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습관을 바꾸듯이 걱정을 마음속에서 몰아내야 한다. 걱정이 지나치면 삶 자체가 위협받기 때문이다. 이의 심각성에 대해 미국의 저명한 외과 의사인 조지 크라일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심장과 폐와 내장으로도 걱정을 한다.
그러므로 걱정이나 근심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영향은 세포와 조직과 신체의 각 기관에 나타나는 것이다. 크라일 박사의 말은 걱정이 얼마나 인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지를 단적으로 알게 해준다. 나이를 먹으면 생각할 일이 많아진다. 특히 50대는 가정적으로 어깨가 무겁다. 자녀들이 대학을 다니거나 또는 결혼을 시켜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심적 부담을 안고 산다. 또 사회적으로 볼 땐 직장에서 퇴직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평균 퇴직 연령은 55세가 안 된다. 평균 수명이 80세에 이르는 지금 직장 없이 20-30년을 보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늘어나는 것은 조축이 아니라 걱정이다. 걱정은 만병의 근원이므로 걱정을 줄이는 것이 건강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다. 건강해야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모두를 위하는 일이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대략 50대 중반에 퇴직을 한다고 한다. 퇴직하고 얼마간은 출근 시간에 맞춰 부지런을 떨지 않아도 되고 상사의 눈치를 살피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일에 대한 부담감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된다. 그러다 보니 퇴직 후 2-3개월은 홀가분한 마음까지 느끼며 자유를 만끽한다. 그러나 이 기간이 길어지면 모든 상황이 점점 변하기 시작한다. 처음 얼마간은 남편에게 자유로운 시간을 주던 아내는 슬슬 남편에게 자극을 주기 시작한다. 남편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영 눈에 거슬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챙겨야 하는 것도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 그런데다 남편이 자칫 못마땅한 말이라도 하면 부하가 치밀어 오른다. 잔소리로 여겨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직장에 다닐 땐 남편이 퇴근하기 전까지 자신 마음대로 시간을 관리하며 보냈는데 남편으로 인해 터치받는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현기증이 날만하다. 그러다 보니 남편은 남편대로 스트레스가 쌓여 하루하루가 힘든 노역을 치르는 것 같이 심신이 고달프다. 남편과 아내, 서로가 서로를 피곤하다고 생각하면 불화가 싹틀 수 있다.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를 위해 사는 멋지고 유쾌한 발상. 같은 돈을 갖고도 어떤 사람은 세련되고 멋지게 자신을 코디한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 이는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자신을 위해 사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다음은 나를 위해 사는 멋지고 유쾌한 발상이다. 나를 위해 사는 멋지고 유쾌한 발상. 1. 트렌드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잡지나 신문,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여 스크랩하라. 2. 비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저렴한 가격으로도 얼마든지 센스 있게 자신을 가꿀 수 있다. 발품을 팔며 리스트를 작성하라. 3. 문화센터 등에 등록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은 다 배워두는 것이 좋다. 4. 한 가지 취미는 반드시 가져라. 5.
자신을 위해 돈 쓰는 것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여겨라. 6. 가끔씩 맛집에 가서 맛을 즐겨라. 그리고 자신이 먹은 것을 가족을 위해 요리해보라. 7.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가치관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져라. 8. 내가 행복할 때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열정을 바쳐라. 9. 영화, 연극, 음악회, 미술 전시회, 고궁, 기차여행 등 프로그램을 짜서 매달 한 번씩 번갈아 가며 즐겨라. 10. 봉사단체에 가입해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봉사하라. 삶의 가치를 느끼며 감사하며 사는 삶을 실천하게 될 것이다. 나를 위해 사는 멋지고 유쾌한 발상 10가지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다. 모든 것은 자신이 하기 나름이다. 아무리 좋은 것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과 같다. 더 많이 함께하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기. 나이가 들수록 살날은 점점 짧아진다. 초침이 가슴을 두드리며 빠르게 지나간다. 젊었을 때의 1시간과 오늘의 1시간은 느낌의 차이가 사뭇 다르다. 젊었을 때는 마치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시간이 마냥 그대로 있을 것처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소중한 것들에 대해 소홀히 하는 일이 많다. 또 소중한 사람들도 진정성을 갖고 대하지 않고 성의 없이 대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젊다는 이유로, 그래서 생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리화시키곤 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런 합리화 따위는 통하지 않는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살날이 짧아진다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좀 더 성숙하고 자신의 인생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하는 삶의 무게를 가져야 한다. 이런 삶의 무게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적으로도 지켜져야 한다. 여러 삶의 무게 중 사랑에 대해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한다. 가족의 사랑엔 아내와 남편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등이 있다. 그런데 가족 간의 사랑의 친밀도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과거의 가족 간의 사랑과는 다른 계산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다. 부부 간의 다툼이 늘어나고 그것은 곧바로 이혼으로 이어진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물질이 앞서고 보니 가난한 부모는 부끄러운 부모로 마음이 서글프다. 형제 자매 간에도 물질로 인해 분란이 생기고 갈라서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도 그것을 잘 모른다. 아니, 안다고 해도 개개인의 이기심에 의해 철저하게 무시되고 만다. 50대에 들고 보니 후회하는 일들이 자꾸만 늘어간다. 잘한 일보다 못한 일들이 더 많이 생각난다. 용서를 빌고 참여해야 하는 일들이 많음에 자신에게조차 부끄럽다. 50대의 시점에서 사랑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재정리를 해보는 것도 남은 세월을 보다 더 행복하게 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50대들 중엔 뜻밖에도 자신의 노후를 자식들에게 의탁하려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다.
필자와 같은 50대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달리 보였다. 과거의 부모 세대들이나 갖고 있던 생각을 답습한다고 생각하니 철저하게 유교 관념에 빠져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힘들게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서 결혼시켜 주었으면 당연히 부모 봉양을 해야지요. 뼈 빠지게 고생해서 자식 키운 보람이 없다면 누가 힘들게 자식을 키우겠어요. 언젠가 강연을 할 때 50대의 여성이 내게 했던 말이다. 그때 그녀의 말에 동조하는 50대들이 의외로 많다는데 놀랐었다. 그때 필자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식이란 낳은 이상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훗날 자식에게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보상을 받겠다는 생각을 떠나 대학만 마치면 스스로 벌어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는 스스로 책임을 지기로 했지요. 그러니 더는 손을 벌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어 아이들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분들에겐 조금 거슬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필자가 말을 마치자 이에 대해 동조하는 이들도 많았다. 이처럼 사람들의 생각은 각 개개인마다 다르다. 그러나 필자는 분명히 말해두고 싶다. 아이들의 문제는 아이들에게, 부모의 문제는 부모들이 해결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현명한 50대가 되느냐 아니냐는 본인이 결정해야 할 문제다. 멋지고 품위 있게 늙어가기. 나이가 들면 품위를 지켜오던 사람들까지 변하는 것을 종종 본다. 세월이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느슨하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본인이 자신을 그렇게 만든 이유가 더 크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욱 멋지고 품위가 있어야 한다. 나이가 들면 피부는 탄력이 떨어져 쭈글쭈글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져 방금 둔 것도 어디다 두었는지 가물가물 거린다. 또한 순발력은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진다. 말수가 적던 사람도 공연히 말이 많아지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의식도 둔화되어 창피한 일도 곧잘 하곤 한다. 예를 들어 식당과 유원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구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나이든 사람들이다. 누가 보거나 말거나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떠들고 행동한다. 물론 다 그러는 것은 아니다. 안 그러는 사람들보다 그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다. 그리고 우습게도 혼자 있을 땐 그렇게도 품위를 지키려고 하던 사람도 여럿이 어울리면 평상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나이가 들면 애가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생각해보라. 아이들은 즉흥적이고 감각적이다. 멋지고 품위 있는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 멋지고 품위 있게 늙어간다는 것은 삶의 이치와 자연의 이치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며 젊은 세대들에게 인생의 빛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행위이다. 멋지게 나이 든다는 것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진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물론 이 변화에는 우리들이 얻을 기회를 깨닫고
이에 감사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는 하버드대 52주 행복연습의 저자이자 긍정심리학 교수인 탈 벤 사하르가 한 말이다. 나이 50을 일러 지천명이라고 한다. 이는 하늘의 뜻을 안다는 말로 50년 인생을 살아오자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좋은 일, 기쁜 일, 나쁜 일, 슬픈 일 등 수많은 경험을 한다. 성공을 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한다. 인생 50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되는 것이다. 50대를 살고 있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글쓰기를 하며 먹고 즐기며 몸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참 감사하다. 사람마다 조금씩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인생은 아름답고 숭고한 것이다.